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5세의 며느리 영미 씨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영미 씨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성우 씨는 장남이었지만 정작 부모님 모시는 일은 언제나 영미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성우 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무관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자주 시골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미 씨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미 씨가 시골집을 찾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시부모님이 모두 몸이 좋지 않다며 침대에 누워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영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야,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성우가 좋은 약을 가져다 줘서 먹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영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소 약 하나를 안 드시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우 씨가 가져온 제품들의 포장이 왠지 낡아 보였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다가 영미 씨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며느리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차 한잔 하고 가지 않을래? 김할머니 댁으로 들어간 영미 씨에게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 남편이 자주 오는 걸 보니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예전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은 오는 것 같아. 물론 효자가 된 거라면 좋은 일이지만 워낙 갑작스러워서 말이야. 영미 씨는 김할머니의 말에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뭔가 숨겨진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영미 씨는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는 평소와 달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후 영미 씨는 시부모님이 드시고 계신 건강보조식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뒤져보니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제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우 씨가 부모님을 위해 샀다고 자랑했던 안마의자도 살펴보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영미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성우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한 영미 씨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부모님께 드린 건강보조식품 어디서 사셨어요? 아, 그거. 지인이 좋다고 해서 샀어.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데 안마의자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성우 씨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고장났나? 내가 확인해 볼게. 중고로 샀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영미 씨는 남편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틀날 영미 씨는 다시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남편이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마당 일을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내 남편이 부모님께 뭔가 서류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 서류요? 영미 씨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물론 부모님 건강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급하게 말하는 느낌이었어. 영미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시설 이야기라니, 시부모님은 아직 충분히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영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효자 행세와 김할머니가 들었다는 서류 이야기, 그리고 요양시설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성우 씨가 또다시 시부모님께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많이 염려되시니까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류들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미 씨는 그 서류들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요양시설 입소 관련 서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구나. 나중에 천천히 봐도 될까? 성호 씨가 조금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시설은 대기자가 많아서 빨리 신청해야 해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영미 씨는 남편의 재촉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영미 씨는 김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남편이 말하는 그 요양시설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시설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돈을 준다고요? 영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 혹시 내 남편도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 영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면서 돈까지 받으려 한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영미 씨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을 정말 요양시설에 모실 거예요? 성우 씨가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집에서 돌보기엔 한계가 있잖아. 당신이 매일 올 수도 없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좋아. 그런데 왜 하필 그 시설인가요? 다른 곳도 알아보셨나요?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부모님 일은 아들인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성우 씨의 퉁명스럽고 강압적인 태도에 영미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영미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와 상의한 후 성우 씨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성우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김할머니 댁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영미 씨는 마당 너머로 성우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소비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소개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성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면서 소개비를 받는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혹시 이것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미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우 씨가 시부모님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할머니도 영미 씨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야, 뭔가 큰일이구나. 영미 씨는 김할머니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다른 이웃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업체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시설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좀 이상했어요. 가족들에게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까지 관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리요? 영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이 시설에 계시는 동안 집을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 계약을 그 업체에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부모님을 시설에 보낸 후 집을 임대로 내주어 그 수익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미 씨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성호가 가져온 서류 내용을 자세히 보셨나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성호가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믿고 있는데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영미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성우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미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와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경찰이 왔습니다. 이장님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업체가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호 씨의 연관성도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가 그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호 씨가 준비한 서류들이 단순한 시설 입소 동의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집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들은 시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호야,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 성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화 기록, 업체와의 계약서, 소개비 약속 등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빚도 많은데 이런 기회라도 잡아야죠. 시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영미 씨는 시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법에 맡기셔야 해요. 이런 사기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사기 업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가정들의 어르신들도 속여서 시설에 보낸 후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였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성호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영미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맙다. 영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할머니도 영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어. 정말 잘했어. 그 사기 업체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더 이상 그런 사기에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는 부모님께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영미 씨와도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며느리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님을 이용하려 했던 불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할머니와 이장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각종 복지 서비스를 빌미로 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가족들이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요양시설은 소개비를 주거나 부동산 관리를 대신 해준다는 등의 이상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영미 씨는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도 만들어져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는 결국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며느리와 이웃들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따르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행은 더 큰 선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의 신뢰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